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젤복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저 제가 두려움이 왔을 때의 상황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주제로 꼭 한번은 반디TV에서 말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행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부스를 보면서 어떤 분이 와, 저렇게 그리면 어떤 기분일까?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잘 그리고 싶고 뒤처질까 봐 두렵고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벅차고 힘들어요. 네, 사실 저도 작업하면서 두려울 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항상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디즈 분들은 어떤가요? 어떨 때 가장 힘이 들고 어떨 때 가장 두려운지가 궁금해요. 저의 경우는 해보지 않은 영역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막연함과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성의 기준을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 기준을 못 도달할 것 같은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았지만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잘 들여다보면 제 완벽주의적 성향이 나의 발을 붙잡은 것이기도 해요. 내가 AI가 아님에도 그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완벽하게 라는 그 무게가 제 발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대치가 내 발목을 잡는 경험이요. 예, 추가로 말하자면 저는 대학생 때 그 방어 기제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게 발동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었기도 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안 해본 것을 시킬 때 우선 못할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툭 내뱉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못하는 이유를 10가지를 옆에다가 이제 살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당화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내 스스로 찾아내는 거야. 그것도 남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에게 덧붙이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못했을 때 덜 상처받을 테니까 그런 밑밥들을 막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자면 실패자가 되는 게 싫었다고 해야 되나? 실패자가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패하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 힘든 실패를 그러니까 또 추가로 미래에 나올 결과물도 이제 왠지 좋을 것 같지 않고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기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될 것이라고 이제 벌어지기도 전에 미리 이제 단정 지어버리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약간 그랬어요. 제가 대학생 때 두려움이 날 포기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날 막고 두려움이 곧 나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이뤄낸 경험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상상하는 안 좋은 상황, 두렵게 하는 상황의 90%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실제하는 그 두려움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직접 부딪힌 경험은 살이 되고 막 이런 자기계발서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경험이 살이 된다. 그 경험이 막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는 이유들이 되어줄 수 있는데 앞에도 말했지만 잘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찌감치 단정 짓고 포기하는 것, 그게 제 과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도움이 됐던 건요, 뭐였냐면 내가 10번의 프로젝트를 했을 때 10번 다 만족되는 작업물을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또한 어떤 처신술도 터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죠. 잘 해결되면 좋고
실패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게 저한테 탑재가 된 거예요. 대학생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나의 수많은 실패가 그것들을 저를 만들어줬어요. 좀 더 저가 이런 실패에 대해서 좀 더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실패가 저한테 그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좀 더 단단한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해보니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해보니까 매번 실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번 실패하면 하나는 조금 괜찮은 게 나오는 거죠. 프로젝트를 10개를 참여를 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기억에 남는 게 3개 정도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한두 개, 3개 이렇게가 마음에 들까 말까 한다. 저도 참여한 작품이 10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4개 의미 있었던 작품, 오래 기억에 남고 회자가 될 만한 작품은 한두 개 나올까 말까예요.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처신술도 배우게 되고 저를 더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해주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약간 미리 실망해버려서 그 10번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면 유의미한 결과물 한두 개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성공이지만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지고 그 실패를 하는 횟수를 점차 줄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연하고 진짜 막 돌파구가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들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메모지에 적어보기도 해요. 이게 내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내 업무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식상하지만 최대한 젊을 때 많은 실패를 하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지향하자. 제가 바라는 방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게 실패에 대한 정의는 내릴 수 있어요. 내게 실패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의 공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좁은 시야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한마디로 작은 나무에 연연해하지 말고 전체의 하모니를 보자. 작은 것에 연연해서 전체를 망치지 말자. 그리고 전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면 그때 세세한 것들을 들어가자. 약간 그게 제가 업무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해서 나를 괴롭히지 말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셋은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그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싸울까봐 아니면 동료랑 싸울까봐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는 생각들인데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대화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저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요.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가 존재하듯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피력하고 싶은 스토리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설득시킬 언어를 사용해서 설득시키자. 절대 저 사람의 나이, 실력을 가지고 이제 너가 더 커리어가 있네 마네 이런 거를 들이대며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피드백을 줄 때 내가 더 실력이 있으니까 너는 내 피드백을 들어야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나이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진짜 1대1로 사람 대 사람으로 최대한 중간 타협 지점을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감정보다는 몸이 건조한 어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로 결정한다. 이게 제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저 사람에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기 싫고 두려운 게 있다면 일단 앉아서 3시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을 해보고요. 하루를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전의 감정과 그 후의 후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막상 해보면 그 두려움이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두려움, 실제 하는 진짜 두려움인지 아니면은 그냥 막연한 가짜 두려움인지에 대해서 내게 시간을 주고 그거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저 스스로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벅차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 기제였는지, 회피하는 거였는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서 남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한 하루 정도 내가 좀 부딪혀 봐야지 실제 하는 문제가 뭔지 들여다볼 수 있고 해결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만약 내 스스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 일이고 약간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미루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할 것 같다, 못한다, 해봤는데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도와달라고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는 거.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너무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굉장히 괴로운 거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하루 정도 해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일단 가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된다면 너무 늦지 않을 때에 바로 즉각 헬프를 치는 거예요. 저는 헬프를 칩니다. 저도 헬프를 칩니다.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루면 결정만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얻어낸 결과예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극명하게 나뉘어요. 저는 두려움과 마음의 여유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유가 없으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둘이 같이 짝꿍처럼 함께 오기도 해요. 끼니를 잘 못 챙겨 먹거나 운동이나 산책을 하지 않으면 햇빛을 쐬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풍선에 바람을 빼주지 않으면 그 풍선이 결국에는 터지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가 이제 팡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평상시보다 쉽게 이제 감정 소모를 하게 되고 번아웃도 빨리 오고요. 근데 번아웃이 가장 무서운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을 그냥 다 앗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압도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 이겨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자신한테 벅차게 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자신한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제 쉬엄쉬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사실 그림이 1순위가 아니라 내가 1순위여야 하거든요. 날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 들었니? 나 자신? 네, 날 잘 챙기라고. 잘 챙겨주세요, 나 자신을. 네, 여기까지. 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제 경험담과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는 다짐이랑 각오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았던 마인드셋을 공유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디즈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들은 말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으로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